여기에 단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요. 그 밑에 여기에 이게 기지국에 안테나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여기 안테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안테나가 있다고 보면 단말에서는 이 안테나에서 오는 신호가 이렇게 오겠죠. 근데 이게 신호가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면 파필드 옵저베이션이라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오는 식으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실제 올 때는. 그러니까 거리가 되게 멀어지면 이렇게 단말의 근처로 오면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느끼기에는 그냥 직선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러면 사이너소이들 신호가 이렇게 나갈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신호가 나갈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신호가 나가겠죠. 그러면 신호가 예를 들어 얘는 여기서 이런 신호가 여기 단말이 있다고 하면요. 이런 신호가 나갈 거고 얘는 조금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런 신호가 나가겠죠. 여기서는 더 멀어진 신호가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서는 더 멀어진 신호가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얘가 받는 입장에서는 요 신호, 여기서 볼게요. 요 신호, 요 신호, 요 신호, 요 신호가 다 더해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희한테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센 신호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약한 신호가 들어오고 여기도 좀 약한 신호, 여기는 좀 약한 신호 뭐 이런 신호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신호가 뭐죠? 이게 뭐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 공식을 써서 요 길이가 D의 코사인 세타거든요. 그러면 D라는 요 안테나의 거리예요. 그래서 보통 안테나 간의 거리는 2분의 람다를 사용을 하는데 요 거리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전송하는 게 아니라 얘를 페이즈 시프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전송을 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네요. 이렇게 전송을 해줄게요. 얘도 여기서 같이 이렇게 나가게끔 거리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나가게끔 이렇게 맞춰준다고 보세요. 그러면 얘 신호와 이 신호와 이 신호가 다 더해지면 이쪽에서 받는 신호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커지겠죠. 네. 다 더해지니까. 요게 빈포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웨이트를 여기서 보면 여기 W0, W1, W2, W3 이런 식으로 웨이트에서 각 거리, D에 해당하는 거리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페이지를 동기를 맞춰주게 되면 신호가 이렇게 세게끔 나가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신호가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뮬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PMI라는 거는 PMI 빈포밍을 한다는 거는 뉴가 있는데 우리가 규격에서 정의한 그 공식을 대입을 해줘서 이렇게 보내면 이런 식으로 보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면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물리적인 안테나가 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앰프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해놨거든요. 이걸 서브 어레이라고 저희는 불러요. 그래서 서브 어레이로 이렇게 묶어서 붙어 있고 반대편도 이렇게 서브 어레이로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45도 마이너스 45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이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제어를 하는 거예요. 실제 세 개가 붙어 있지만 그래서 요거 하나가 앰프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4, 4, 16이잖아요. 16개인데 얘가 보시면 X자로 다이폴이어서 곱하기 2가 되니까 얘는 32TRX가 지금 요 형태가 32TRX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안테나가 두 개가 묶일 때는 빔이 이러한 형태로 보인대요. 그럼 4개가 묶이면 이런 형태로 보인대요. 신호가 좀 더 세졌죠. 그럼 8개로 묶이면 훨씬 더 빔은 내로우해지죠. 훨씬 더 내로우해지면서 빔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24, 32. 32개니까요. 32개까지 하면 이렇게까지도 신호가 세지면서 빔은 되게 내로우한 이런 빔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빔포밍이 계속 빔포밍을 가지고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8개 안테나 포트 빔을 사용하면 수직으로는 이렇게 뾰족하고 수평으로는 이렇게 둥글 넓적한 이러한 형태의 빔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개 포트, 좀 전에 그린 4개 포트 보면 얘는 가운데 이렇게 대포알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수직으로도 좀 동그랗고 수평으로도 동그란 이런 형태의 빔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를 볼게요. 그러면 안테나가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는요.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네 개가 있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샤프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좀 더 안테나가 많아지면 좀 더 샤프하게, 안테나가 더 많아지면 좀 더 샤프하게 나가네요. 그리고 3D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 개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 모양. 그 다음에 좀 더 많아지면 좀 더 이렇게 내려가면서 좀 더 이쁜 모양이 나오게 되고, 수직으로 많아지면 많아지는 쪽으로 샤프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런 모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안테나가 많아지면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그 빔이 이런 형태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 5개. 둘, 셋, 넷, 5개. 별 5개예요. 자, 이 내용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지금까지 내용은 잘 모르셨어도 요건 한번 볼게요. 같이. 자, 그러면 일단 맥레이어에서 우리는 TB, 트랜스포트 블럭이라는 걸 만들어요. LTE는 6144비트고요. 최대. 배날에서는 84448비트로 최대 전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네가 내려오면 코드워드라는 애로 내려오게 된 다음에 코드워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럼 이 데이터들이 이제 레이어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개의 그림, 화살표가 있잖아요. 4개 레이어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라는 거는 우리가 층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에 데이터 하나, 데이터 2개, 데이터 3개, 데이터 4개가 각각의 다른 데이터가 각 레이어로는 나가는 거예요. 같은 데이터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레이어가 다르다는 거는 각각 다른 데이터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어마다 각각 다른 데이터가 나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안테나 포트로 매핑이 돼요. 안테나 포트는 물리적인 안테나 포트가 아니고요. 논리적인 안테나 포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CSIRS는 뭐 3000번, 3001번,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2000번, 어떤 거는 1000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서 매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매핑이 되는 것들이 요 레이어 하나에는 우리가 기가라고 하면 100MHz일 때 3.5는 우리가 273RB를 사용을 하죠. 그럼 여기에도 273RB가 할당이 되는 거고, 여기도 273RB, 여기도 273RB, 여기도 273RB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안테나 하나로 이렇게 웨이트 팩터가 적용된 안테나 하나로 들어가는 거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하나가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도 이렇게 하나가 같이 들어가고, 네 번째도 이렇게 들어가서 얘네가 같이 더해져서 실제 물리적인 안테나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32개가 이렇게 나간다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웨이트 팩터를 여기서 주는 거고, 빔포밍을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형태로 실제로는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형태가 이제 합쳐지겠죠. 합쳐져서 32개 안테나를 합쳐져서 단말에서는 빔 1개, 빔 2개, 빔 3개, 빔 4개 뭐 이런 식으로 레이어마다 이렇게 빔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좀 더. 자, 그러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이거예요. 레이어가 뭔지, 안테나 포트는 뭔지, 네, 그 다음에 RI는 뭔지가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볼게요. 일단 레이어라는 건요. 레이어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각각의 다른 데이터가 나가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테나 포트가 있고요. 걔는 레이어에 매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빔이 있겠죠. 그러면 단말에서 느낄 때는 우리는 단말에서는 랭크 인덱스라 그래서 RI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얘하고 매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 레이어일 때는요, 안테나 포트 1개랑 매핑이 되는 거고요. 빔도 1개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1개의 신호를 내보내는 거니까 1개의 빔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랭크 1이겠죠. 그럼 레이어가 2개가 되면 안테나도 2, 빔도 2, 랭크도 2. 3개면 3, 3,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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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그러면 레이어나 안테나나 빔이나 랭크나 같은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따로 불러요? 단위가 여기 위치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5개 레이어가 나가게 되면 안테나 포트 5개, 빔도 5개가 나가는 거죠. 근데 랭크는 어떻게 되죠? 랭크는 4에다가 다른 UE2에 UEB라고 할게요. UEB의 원 레이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단말은 4레이어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8레이어라고 하면 기지국에서는 8레이어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안테나 포트도 8개가 되고 빔도 8개의 빔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단말에서는 한 단말에서는 4개 빔을 받으니까 다른 단말에서 또 4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4개까지는 얘가 다 같은 건데 그 이상은 달라지네요. 그쵸? 랭크는요, 단말에서 받았을 때 얘가 몇 개를 받았냐의 의미고, 얘는 기지국에서 몇 개를 보냈냐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4개를 한 단말에서 받고 4개의 빔을 한 단말에서 받으면 이게 뭐야? 이게 MU 마이모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지국에서는 기지국에서 뭐 8레이어가 돼요. 12레이어가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말에서는 4레이어를 받을 수 있지만 기지국에서는 레이어를 훨씬 더 많이 보내게 될 수가 있겠죠. 여러 빔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관계는 레이어와 안테나와 빔과 랭크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관계가 돼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워드라는 게 있는데 코드워드는 일단 트랜스포트 블럭에서 내려오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로 매핑이 되거든요. 그럼 코드워드 하나가 이렇게 들어온 게 레이어 한 개로 매핑이 되고 코드워드 한 개로 들어온 게 LTE를 볼게요. LTE는요. 이렇게 하면 얘는 코드워드 2개로 들어온 게 얘는 2개로 레이어로 매핑이 돼요. 이거는 레이어, 이거는 코드워드. 3개로 보낸 거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4개로 들어온 건 둘, 둘 이렇게 들어와요. NR에서는 하나로 들어온 게 하나, 2개로 들어온 게 이렇게 둘, 그 다음 하나로 들어온 게 또 3개, 그 다음에 4개로 들어온 게 이렇게 4개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5개로 들어온 게, 5개 레이어가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해서 이렇게 2개 코드워드. 코드워드가 여기서야 2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부터 2개가 돼요. 코드워드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게 됐거든요. 이게 차이가 뭐가 있어요? 네,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자, 여기는 하나의 데이터의 묶음의 단위가 코드워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이어 1일 때, 레이어 2로 볼게요. 레이어 2일 때, 여기서 만약에 레이어 1에 들어온 신호가, 만약에 신호가 얘가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에러가 났으니까 재전송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보면 또 여기서는 에러가 안 났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데이터를 재전송을 안 하고 새 데이터를 보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각각의 제어가 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2레이어에서부터. 근데 NR은 4레이어가 될 동안 코드워드는 넘버 오브 레이어가 4개가 될 동안 코드워드는 1개예요. 그러니까 4개 레이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1개만 에러가 나도 나머지는 싹 다 재전송을 다시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100MHz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에러 한 번 나면 엄청나게 데이터가 손실이 나겠네요. 그렇죠. 얘는 다 깨지니까 다 새로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단점이 있죠. 근데 대신에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서 요때 얘는 계속 다른 데이터 주고 얘는 재전송하고 이런 방식도 해봤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뭐라 그러죠? 훨씬 속도가 좋아지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 처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프로세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얘는 워낙에 많은 데이터를 보내게 되니까 레이어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묶어서 하나의 방식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NR에서는 그런 게 좀 바뀌었어요. 질문이 하나 나가요. 기지국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UE1과 UE2가 있어요. 2. 그럼 얘를 스케줄링을 동시에 해준다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UE1한테 요때 한번 데이터 전송하고 UE2한테 이렇게 데이터 그 다음에 전송하고 이렇게 타임 디비전으로 해서 전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프리퀀시 디비전으로 전송을 같이 한다고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얘를 UE1을 이쪽에 할당하고 UE2를 이렇게 할당을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UE1과 UE1은 이쪽에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UE2는 이쪽에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러면 동시에 UE1과 UE2는 빔 방향이 달라져요. 빔이 다르겠죠, 패턴이. 그러면 이렇게 빔이 달라지게 되면 동시에 전송을 가능할까요? 동시에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다른 형태로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해서 다른 형태로 요게 PRB에서 일부만 UE1, UE2에 이렇게 할당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질문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빔포밍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파수가 나눠져 있다고 하면, 요 UE 1번에 해당되는 애한테만 빔을 따로 이쪽에 할당이 되고요. UE 2에 해당되는 영역만, 요 주파수 영역만 따로 이렇게 빔을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웨이트 팩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빔을 조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자원이 다르잖아요. 요 자원과 요 자원은 동시지만 여기와 여기는 그 주파수를 다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다르니까 얘와 얘는 이렇게 각각 다른 비물을 형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원을 나눠 쓰기 때문에. 이건 MU 마이모가 아니라 SU 마이모의 케이스거든요. SU 마이모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명을 동시에 쓸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답은 왜 3이죠? 네, 답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날로그 빔포밍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아날로그 빔포밍은 페이즈 시프터가 뒤에 있어요. 이렇게 그냥 뒤에서 있거든요. 웨이트를 이렇게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만약에 유이1한테 빔을 전송한다고 하면 얘한테 동시에는 전송을 할 수가 없어요. 빔이 한 개로만 나가니까. 이게 같은 시간에는 한 개로만 나가니까 얘한테는 전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얘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200알비가 있다. 근데 얘는 100알비만 쓰면 된다고 하면 얘는 100알비고 100알비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아닌 다른 시간에 얘한테 전송을 또 이렇게 100알비를 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요 특징 좀 아시겠어요? 디지털 빔포밍은 그러니까 각각의 빔에 대해서 조절이 다 가능한데 아날로그 빔포밍은 같은 시간에는 한 개의 빔에 대해서만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날로그 빔포밍은 저희가 보통 28기가나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 FR2에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FR2는 워낙에 주파수 대역이 높기 때문에 얘는 직진성이 강하고 만약에 여기서 반사가 되거나 했을 때 여기서 감쇄가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해서 4개의 빔을 이렇게 전송을 하면 빔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리미터 웨이브는 보통 2개 정도까지만 레이어를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빔도 이렇게 하나만 만드니까 얘는 보통 2레이어로 사용을 하게 되고 한 단말한테는 이렇게 한 개의 빔만 그리고 동시에는 한 개의 빔만 이렇게 나가는 이런 형태로 보통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뭐 PMI나 이런 것도 별건 없어요. 그냥 딱 지정된 위치로 빔을 보낸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보시면 안테나가 물리적인 안테나하고 실제 매핑이 어떻게 되는지를 빔하고 매핑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다들 이걸 궁금해하세요. 저도 그랬고 다들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기도 하셨고 해서 보면 예를 들어 안테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다이폴이니까 플러스 45도 마이너스 45도를 해서 두 개의 빔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 다 묶었어요. 이렇게 쭈르륵 묶었고 쭈르륵 묶었어요. 그러면 얘는 요거 하나로 해서 이렇게 샤프한 그리고 이거 호라이즌 영역으로는 이렇게 뭉툭한 이런 빔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빔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하나에도 빔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N1, N2라고 불렀어요. N1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호라이즌이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몇 개의 빔이 만들어질 수 있니? 라는 내용이고요. N2라는 거는 그럼 수직으로는 빔이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니?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물리적인 안테나는 그 서버 어레이는 엄청 많지만 이 중에 안테나가 되게 많지만 얘는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빔이 한 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직으로는. 근데 수평으로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어차피 다이폴이니까 두 개. 그래서 얘는 N1은 2가 되고요. N2는 1이 되는 거예요. 수평으로는 두 개고요. 수직으로는 하나고요. 다이폴이어서 두 개예요. 그래서 얘는 4개의 빔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안테나를 가지고서 우리가 좀 나눠볼게요. 요번에는 요렇게 3개만 묶어서 하나를 만들고요. 여기 또 3개를 묶어서 하나를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2개가 만들어졌고요. 수직 방향으로도 2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N1, N2는 2x2네요. 그러니까 2개 곱하기 2개 곱하기 다이폴이라고 했죠? 2개. 그러니까 2, 4에다가 8. 그러니까 8개의 빔이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똑같은 안테나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뭐가 차이가 나겠죠? 여기는 수직으로 빔이 엄청 샤프해지는데 여기는 빔이 좀 뭉툭해지겠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32포트 CSRS와 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4 곱하기 2죠. 2는 4, 4, 16에 2니까 32 TRX 인 거고요. 이 그림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그러니까 8 곱하기 4 곱하기 2는 얘는 64. 얘는 64 TRX 제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테나 엘리먼트는 몇 개가 있을까요?
96개 안테나 엘리먼트를 사용을 한 거고요. 요거는 하나당 2개니까 128개 안테나 엘리먼트를 사용을 했네요. 훨씬 더 안테나 엘리먼트가 많고 얘는 이렇게 됐네요. 하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TRX는 32개고 얘는 64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실제 장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물리적으로 실제로 매핑이 되느냐라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핑을 아까 오전에 해봤지만, 오전이 아니라 아까 시간에 해봤지만 한번 다시 볼게요. 4개의 CSI RS 포트, 4포트짜리로 매핑을 할 때는요. N1, N2가 E1으로 한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구성을 하나로 하고 요렇게 구성을 하면 여기서 2개 빔, 여기서 2개 빔 하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요렇게 구성하고 요렇게 구성하면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차이가 뭐죠? 요렇게 구성할 때는 수직으로는 네로우하고 수평으로는 뭉뚝하고 만약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얘는 조금 뭉뚝해지고 얘는 조금 더 네로우해지고 이런 빔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사마다 어떻게 빔을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빔 포밍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우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현장에서 출력할 때 빔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구나, 이런 모양이 나오겠구나, 그런 감만 잡으시면 돼요. 외우거나 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감만 잡으면 돼요. 그럼 얘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 가지고 64TRX 가지고 만들 때 얘를 뭐 8포트짜리를 만들어 볼게요. 4x1을 만들어 보면 얘는 수평 쪽으로 4개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얘를 32포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4x4라고 하면 하나, 둘이 아니죠. 4x4니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4줄, 4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로 한번 4x4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8x2를 만들어 볼까요? 8x2니까 8x2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럼 얘 가지고 8x2를 만들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없네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8x2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에 따라서 이런 빔폼이나 이런 방식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로지컬한 안테나, 여기 로지컬한 안테나 포트에서 그 다음에 프리코딩을 해준 다음에 프리코딩 해준 거를 우리가 디지털 빔포밍을 해서 안테나까지 나가는 과정을 한번 수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Y3000이라는 거는 뭐냐면 Y3000은 Y3000 P-1이거든요. 이거는 안테나 포트 넘버예요. 그래서 이게 CSI RS 안테나 포트 넘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Y에 해당되는 거는 결과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Y에 해당되는 거는 단말 쪽이 아니라 요 기지국에서 나가는 요 실제 물리적으로 나가는 여기가 Y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Y 지점에 나가는 정보는 레이어거든요. X가 그 각각에 대한 다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New가 이제 그 레이어의 수인데, 그러면 이 X에 대한 그 함수, 요게 이제 레이어에 대한 그 함수를 나타내거든요.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웨이트 팩터를 요거를 줘서 방향을 결정해서 이게 빔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요거를 이렇게 웨이트 팩터에 그 레이어를 곱해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이건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정보예요. 그냥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2레이어의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2레이어로 전송을 할 때 웨이트라는 거는 L1, 이 수평이거든요. M은 수직,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다이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루트 2의 P의 CSI RS 정보래요.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파워는 제곱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레이어에서 2레이어로 바뀌게 되면 신호의 파워는 2분의 1배만큼 파워는 낮아지게 돼요. 근데 이게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신호가 낮아져요. 그러면 만약에 CSRS를 내가 8포트 전송할 때랑 4포트 전송할 때랑 4포트가 2배가 훨씬 더 신호는 세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 한 개의 레이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두 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폴라리제이션 된 그 파이에 대한 게 곱해져서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두 개 x 값과 그 다음에 이 수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네가 프리코딩을 디지털 빈포밍에 한번 웨이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요게 웨이트 값이 같이 합쳐진 거잖아요. 웨이트 값이, 요 웨이트 값이 합쳐진 거잖아요. 이 웨이트 값을 우리가 넣을 때 N1, N2가 예를 들어 우리가 8포트 안테나 포트라고 할 때 N1, N2, 4, 1에 쓰는 8포트 안테나면 얘 같은 경우에 N2는 수직 방향인데 수직 방향은 1이니까 없고요. N1은 4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잖아요, 빔을. 그래서 뷰 0, 1, 2, 3, 4를 여기에 대입을 시켜주면요. 함수를 대입을 시켜주면 실제 여기서 나가는 거는 8개 빔 8포트 CSIRS가 이렇게 나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 45도, 요건 마이너스 45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물리적으로 이제 매핑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요 애들이 이렇게 빨간색에 하나가 매핑이 되고 두 번째가 이렇게 매핑이 되고 세 번째가 이렇게 매핑이 되고 네 번째가 이렇게 매핑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네, 질문이 와서 내용을 넣어드린 거고요.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수식적으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매핑이 되는구나 정도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이폴에 대한 거니까 여기는 이 회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매핑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식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얘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구나 해서 여기에 이렇게 아까 묶었죠? 이렇게 묶은 것처럼 해서 이렇게 매핑이 실제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빔이 나가는 거예요.